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숙면을 질 못하고 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우리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누적이 되면은 우리 생활에 상당히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인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이게 잠을 충분하지 못하면 이게 우선은 낮에 좀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변하고요. 성격적으로 우선 뭐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이고 또 집중하지 잘 못하고 그리고 감정 이런 기복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안정되지는 못하니까 또 면역적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원래 사실은 수면이 얕은 잠하고 깊은 잠이 있잖아요. 얕은 잠은 이제 꿈을 꾼다든지 낮에 있는 기억을 학습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깊은 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면역 관련 이게 다 깊은 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기도 잘 걸리고 이거 취약한 거죠. 환절기 변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몸이 취약한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되는 거죠. 깊은 잠을 잘 보약이. 네, 깊은 잠이 얕으면 보약이 아니야. 아니, 그렇죠. 그냥 네. 그거는 무슨 약이야. 그냥 좀 허접. 그래도 뭐, 꼭 뭐, 깊은 잠만 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잠이 깊이 들어야지 우리가 충분히 자기가 있는, 말하자면, 이 노폐물이라는 것들, 뇌에 있는 노폐물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치매 같은 것들이 오기가 쉬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뇌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잘 못하는 거지. 특히 이제 단기 기억 같은 것들이 오래된 기억들은 뇌에 이제 다 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기억하는데 바로바로 어저께 있던 일이라든지 오늘 얘기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 건망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해놨다가 모르고 딴 일을 했는데 뭐 냄비가 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흔하네. 그런 것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그런 일들이 많은 이유는 그런 단기적인 기억들이 자꾸 없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단계가 심해지면 이제 뭐 지하철 같은 데서 갑자기 방향 감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짧은 이런 건망증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좀 단계에 높아지면 치매 단계에 이제 가까이 가면 그래서 이 지하철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시니어 카드를 이렇게 어디 해야 되는데 나가는 데를 모르고 몇 번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지면 그것도 아주 좀 심각한 이제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던 사람, 친한 사람 이런 것들을 모르는 단계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치매가 심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듣다 보니까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얼핏 지금 들으면 우리가 이제 베타, 뭐 알파, 세타, 델타 이렇게 되는데 깊은 수면 밑으로 가야 그 전 단계는 이제 뭐 그 전에 것도 막 계속 반복하고 꿈도 꾸고 막 이렇게 리바이브 하는데 밑으로 가야지 청소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예. 청소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육체적인 몸으로 하면 저는 이제 아이오 시스템인데 그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노폐물을 빼내고 그게 영양을 흡수해서 다시 우리가 신체를 재구성하고 그렇죠. 이렇게 활력 있게 살잖아요. ATP에서 에너지를 내고. 근데 우리 좀 뇌로 들어가면 수면 이런 거는 이 신경 그리고 뇌에서 전체가 총 사령부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컨대 뭐 정신과 육체 사이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물질적인 입자 형태로 해갖고 뇌에다가 뭘 남겨서 기억을 하고 그렇죠. 이런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이 약화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갖다가 다시 또 복원시키고 가서 또 그 다음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때 다시 전부 이제 재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거죠. 단기 기억이 물질이 형성되고 그 기억해갖고 셋업 시켜가지고 그게 장기 기억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반응 감각 단기 기억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자꾸 약해지니까 이 오간의 세계에 있는 그런 쪽 뭐 우리 눈, 코, 귀 이런 것들이
사물 같은 걸 제대로 패턴 파악력이 떨어지는 파악해야 거죠. 되는데 네. 그걸 갖다 계속 청소하고 다시 이제 리셋 시켜가지고 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리셋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방향감도 예. 심하면 인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심해지면 방향감까지 있고 네. 그죠? 뭐 그렇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야, 그러니까 더욱더 하여간 깊이 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수면의 얕은 잠은 우리가 그게 뇌가 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얕은 잠은 뭐냐, 우리 꿈도 꾸잖아요. 또 학습을 해요. 뇌가 특히 이제 해마는 낮에 있는 기억을 밤에 응고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최적화시키는 것들을 그 얕은 잠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낮에 그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하는 그 얕은 잠 같은 경우는 이게 쉬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학습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자면서도 학습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 깊은 잠은 진짜 뇌가 쉬는 거예요. 뇌가 쉬는 거니까 이제 어떤 뭐 면역도 이제 좋아지게 하고 성장도 이제 아이들 같으면 이제 자라게 하는 효과도 있고 뇌도 쉬고 그리고 또 뇌가 이 그 뇌척수액이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뇌를 노폐물이나 이런 걸 제거하는 시간인데 깊은 잠이 작아지니까 그런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 노폐물도 많이 쌓이게 되고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면역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잠을 못 자게 되면 감기도 잘 걸리고 또 폐렴 같은 것도 잘 걸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낮에 막 이렇게 뛰어있을 때는 오감과 모든 의식적인 활동한 것들을 갖다가 먼저 막 만들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렘 수면 얕은 얕은 수면 수면에서는 때 그거 갖다가 축적을 막 축적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거에 활동하는 거죠. 수면에서는 이거 축적하고 그러니까 오간의 세계에서 막뭐 팔다리 움직이고 현재 의식 세계 했던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그거 축적하는 걸 갖다가 그 시스템 그걸 백업한 전체 시스템을 갖다가 다시 이제 네. 리빌드 하는데 네, 리빌드. 그게 깊지 않으면 리빌드가 안 되는 안 되는 거야.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래되면 이제 살살살 마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리빌드의 시간을 갖자. 깊은 수면. 맞아요. 도약이다. 맞습니다. 도약은 시스템을 다시 리빌드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쉰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시스템을 그 인프라지 우리가 뭐 지금 사회나 경제다 보면 그 인프라 몸 안에 있는 인프라를 리빌드하는 거야. 딱 해서 다음 날 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건데 그 방법론을 네, 일단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선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멜라토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풍부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선 네. 요 쇼폼에서는 그까지만 네. 멜라토닌을 풍부하게 나오게 하려면 네. 먹는 거, 운동, 뭐 여러 가지 정신적 상태 그렇죠. 딱 네, 하나씩 그런 게 딱딱딱 나오게 나오는 게 거죠. 있으니까 먹는 건 뭘? 멜라토닌이 원래 전구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높이면 멜라토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로토닌 높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낮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세로토닌이 높아지죠. 또 리듬 있는 운동을 하면 또 세로토닌이 높아지죠. 음식으로 보면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해서 트립토판이 뭐예요? 그거 항상 아미노 액시드 중에서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 액시드가 있는데 그거는 우유,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 뭐 등푸른 생선, 뭐 견과류, 뭐 콩, 뭐 이런 데 많이 있는 거예요. 트립토판이나 아미노 액시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트립토판을 정기적으로 먹어도 잠이 잘 와요. 그건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식 관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말하자면 하는 거고요. 또 멜라토닌 자체는 어두울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 끄잖아. 그러니까 잠을 또 좀 시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때 우리가 아주 어둡게 하고 시원하게 하면 우리 잠을 멜라토닌 많이 성분 이제 분비가 돼 가지고 잠을 잘 자게 되는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이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는 코티졸이죠. 코티졸.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코티졸이 높아지면 깨잖아요. 그러니까 코티졸이 높아지는 것들이 얼 수 없는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예를 들어서 전에 목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전에 목욕을 한다든지 또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도 계속 하게 되면, 운동을 하고 바로 자게 되면 어떻습니까? 운동 자체는 물론 세로토닌이 높아지지만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진 상태에서 오히려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전 한 6시간 전은 운동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아주 차분한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들도 상당히 잠에는 효과적이고, 또 낮잠 같은 것들도 중요해요. 낮잠을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 낮잠은 되게 자요. 또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도 낮잠은 이제 4시 이전에 자야 되는 거고, 너무 늦게 자면 잠이 안 돼. 그리고 또 낮잠이 잠의 효과를 지려면 최소한 30분은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분 이상 이제 2시간 이내로 자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예약하면 저는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지금 딱 머릿속에서 정리했어. 낮에 방문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맞아. 그런 상태에서 댄스를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 중에서 댄스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 생명은 율동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아주 의미가 있는 거야. 생명 현상은 율동이라는 거야. 이게 율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리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리듬 있는 운동이라는가. 그래서 보면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댄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의미가 있어. 네. 그러니까 리듬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세로토닌을 높아지기 그렇게 딱 해서 재밌잖아. 그 뭐 음악 하나 틀고 그냥 자 그렇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거를 한번 한 뭐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운동 겸 율동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등품생성도 좋고, 근데 자기 기호에 따라 하는 건 저는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심한 먹겠어요. 심한 그냥 뭐 등품생성 뭐 DHA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은 좋은 거 선택해서 하세요. 저는 다 정했어. 우리 저번에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C가 최고인 것 같아. C 안에 다 있어. 보니까 원래 생명이 C잖아. 그래서 그냥 C인데, 저는 지금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 다 틀린데, 제가 또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 근데 우리는 장에서 태어나서 신장에서 죽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일리가 있어. 장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동화로 태어나고, 신장으로 죽는다는 건 이화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풋 때문에 우리가 동화가 되고 성장을 하지만 아웃풋 때문에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풋이 막 돼갖고 생명현상이 발현될 때는 성장을 하는데, 결국은 아웃풋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현찮아지면서 그렇지. 결국은 노폐물 어려움이 되면서 디톡스 못하고 축적되는 거죠. 축적돼서 자가지고 죽는다는 거야. 근데 맞아요. 일리가 있잖아. 그리고 사실 또 이 노폐물 그 중화하는 그 간장하고 그다음에 이 배설하는 신장 이런 것들이 잘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신장에서 C인데 신장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 C인데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별명이 미스터 블랙빈이었어요. 외국 애들이 유신아 너 왜 블랙빈만 찾냐 그러고서 제가 중국애들한테 얘기를 했어. 이래서 난 블랙빈을 먹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는데 그 아시에서 나오는 검은 콩이 있거든요. 조그만 콩 있잖아. 조금 약보태 콩. 동이 날 때 갑자기 거기 슈퍼마켓 주인이 주세요 그랬더니 없어. 왜요? 중국애들은 다 사갔대. 뭐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검은색 소식품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항산화 소기도 하고 뭐 그룹에 관련된 건데, 네. 저는 그냥 머릿속에 딱 들으면서 정리를 한 거야. C다. 근데 나는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그거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한테 맞는 건 아닌데 저한테는 그냥 그게 딱 느낌이 와. C인데 늙었으니까 검은 거 그렇게 해서 그게 심장뿐만 아니라 방광에도 좋잖아. 그래서 C로 해서 그렇게 해갖고 아까 얘기하신 멜라토닌, 세로토닌 계속 딱 넘어가는 것 같다 딱 확보하고 음식으로 낮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인데 운동하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 과잉 힘 춤을 추자. 균형된 율동을 통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뭐 클래식 좋아하시면 클래식 아니면 뭐 그냥 디스코 좋아하시면 디스코 뭐 이렇게 해갖고 신나게 이렇게 하고 맞아요. 딱 해서 적당하게 딱 하고 나면은 잠잘 때 좋을 것 같은데 잠잘 때 긴장을 풀어줘야지 부교감이 작동하잖아요. 맞습니다. 호흡을 심호흡을 한다든지 뭐 책 읽는 것도 좋아. 그다음에 누가 그래 책 읽거나 이런 것도 누가 가르쳐줬어. 누워서 왜 요가에서 사바나 자세가 사바나 송장 포즈 있어. 송장 포즈 그 아마 우파니샤드 죽는 포즈 딱 자빠져갖고 심호흡을 하면서 갑자기 쭉 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힘을 줬다 쫙 빼 탈려. 이걸 몇 번 하면은
교감신경 긴장을 풀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긴장을 푸는 거, 그 다음에 긴장을 의도적으로 푸는 거는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반신욕.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목욕탕에서 이제 반신욕 해도 되고 조교. 네, 조격도 좋죠. 네. 그렇게 하면 긴장이 풀린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이완된 상태. 그리고 쫙 자빠져 주무시는 네.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네. 그러면 좀 방광 물 미리 빼고. 네. 그러면 좀 자다 깨는 걸 좀 줄일 수 있을까? 줄일 수 하여간 있죠. 어떻게든지 지금 수면의 질을 네, 높이잖아요. 그렇게 좁혀야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취침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뇌에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있으면 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는 자는 공간으로 자꾸 인식을 시켜야 돼요. 침대 위에서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침대 위에서 뭐 책을 본다든지 잠을 잘 때는 침대에서는 자는 거 외에는 행동하지 않고 30분 이내에 잠이 안 오잖아요. 뭐 그러면 나와. 뭐 어떤 사람들은 10분 이내에 잠이 안 들면 침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네. 네. 그래서 이 잠하고 침대하고 연결이 되면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잠이 오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 잘 못 자는 것 같아. 난 침대에서 온갖 짓 다 하거든. 그러면 안 돼요. TV 보고 핸드폰.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경, 필사. 필사나 이런 건 다 책상에 하고 텔레비전은 소파에서 그냥 보고 잠 잘 때만 침대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자면 그게 한 2주만 이렇게 딱 연관이 되잖아요. 그 의식하고 수면하고 연관이 되면 그때부터 그냥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자는 거죠. 수면의 장소와 거기서 행동을 습관화시켜라. 네, 그런 거죠.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수면을 장소 그다음에 행동을 통일시켜서 습관화시키면 깊은 수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의 각각에 맞는 그런 음식과 적절한 운동과 자기 전에 긴장을 푸는 뭐 목욕을 한다든지 신체 탄력을 갖다 준다든지 심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잘 때 불을 꺼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불을 끄고 시원하게 그렇다고 또 에어컨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물을 좀 적게 드시고 그 다음에 좀 먹은 게 있으면 좀 빼시고 이러고 주무시면 방광과 이런 것들 긴장도 좀 이완된 상태로 뇌파도 안정된 상태로 가서 계속 또 트라이를 하시면 베타에서 알파, 알파에서 세타, 세타에서 델타까지 델타까지 가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페인이 있거나 술이나 담배는 어떻든 자기 전에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 이거 다 외우지 못하시잖아요. 저 한 번 더 해서 이거 유튜브는 또 리바이브에서 들을 수 있죠, 그죠? 그러긴 하지만 약간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또 어프로치해서 다음에 약간 우리 다음에는 우리가 슬립테크 관점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한번 또 뭐 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그렇죠. 앱도 있고요. 요즘은 뭐 그거 자체가 디지털 드러그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메디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지적으로 바꾸는 거죠. 인지행동 치료 수다 해가지고 이 스마트 앱이 있는데 그게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뭐 명상서부터 해가지고 쫙 해서 잠 오게 하는 그런 이렇게 도구들인데 그게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어서 그 실제로 처방을 할 수 있어요, 의사가.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는 우리 그 사람도 한번 초청해서 한번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슬립테크잖아요. 그게 슬립테크. 그게 먼저 디스탈스케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두 번째 노인의 그 시니어들의 수면 관리, 그 다음에 숙면의 정말 확실한 방법, 이거를 또 다음에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